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1회차 모의고사 신청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1회차 수업을 토요일 저녁에 했는데, 토요일 저녁에 제 몰골이 너무 말이 아니어가지고 그 영상을 올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혼자 빈 강의실에서 따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제가 빈 강의실 따로 촬영했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한데, 장점은 그냥 혼자 편안하게 그냥 나긋나긋하게 천천히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다. 시간 제약 안 받고,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이제 여기 공간이 또 울려요. 이제 공간이 또 음향이 또 오디오 올릴 수 있고, 또 단점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이제 현장 반응까지 이제 좀 재밌게 이제 화기애애한 모습까지 담을 수 없다. 네, 그런 게 좀 단점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 영상이라는 거는 본인이 두고두고 이제 볼 수 있도록 정보 전달에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다시 찍어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찍으려고 하는 문제는 6번, 그러니까 객관식이죠. 객관식 6번, 9, 12, 13, 14, 15, 16. 그 다음에 서답형은 4번도 해달라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서답형 4, 5, 6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문제가 많은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했다시피 문제 답만 내는 것보다 중간에 조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풀겠습니다. 그래서 원테크를 쭉 가다 보면 지금 시간이 약 1시간 좀 넘을 수도 있어요. 1시간 넘겨 당연하겠다. 1시간 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원테크를 쭉 가겠습니다. 갑시다. 1회차입니다. 자, 6번의 얘기는 이제 뭐냐면 개수 판단인 건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 시작은 1은 곱하나 많은 숫자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중요한 건데, 이 문제에서 만약에 x에 관한 내림차를 정리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f가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9 이렇다고 쳤을 때, 만약에 상수항 포함 총 개수의 합을 구하시라고 하면 1, 3, 5, 9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1, 3, 5, 9의 합을 그냥 f에다 뭘 때려박은 결과야, 1을 때려박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9 구조 나옵니다. 이게 조금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1이라는 거는 곱하나 많은 숫자라는 거. 갑시다. 6번의 얘기는 현재 뭐냐면, 앞서 나왔던 식은 1 더하기 이제 뭐냐면 x 더하기 x의 제곱해서 쭉 가셔서 어디까지 가냐면 x의 6승의 제곱까지 갑니다. 제가 방금 쓴 요 제곱까지, 괄호 전체의 제곱 있죠? 요거를 제가 fx로 지칭하겠습니다. 위에는 개념이고 밑에는 좀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갑시다. 여기에서 이제 곱하기 뒤에 거 괄호가 있는데, 뒤에 거 괄호가 1 더하기 x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x의 11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목적이 뭐냐면 이거의 뭘 구하시오야? 이 문제의 x 12승의 개수 판단하시오야. 일단 12차가 나올 거면 11차 곱하기 1차거나 10차 곱하기 2차거나 그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앞서 있던 빨간색 밑줄친 괄호랑 뒤에 괄호랑 곱해가지고 제가 목적 타겟팅 12차가 나와야 되는 건데, 우선 여기 개수가 싹 다 1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개수가 싹 다 1이라는 거에 중요하기 때문에, 1이라는 거는 곱하나 많은 숫자여서 만약에 여기 상수랑 곱해지는 건 여기 그냥 12차겠습니다. 여기 1차랑 곱해지는 건 그냥 여기 11차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좌측 빨간색에 있는 뭘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여기랑 여기 곱해지는 이 앞에 빨간색에서 뭘 보는 거야? x 12승 개수 보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쓰는 건 앞에 빨간색이야.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나오시냐면 쭉 가가지고 얘랑은 뭐 곱해줘야 돼? x 11 개수가 곱해져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곱하기 1이기 때문에 그냥 얘 더하기 쭉 가시면 돼요. 근데 쭉 가다가 결국 얘랑 곱해지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얘랑 곱해지게 되는 거는 앞서서 11차이기 때문에 x의 개수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나의 목적성은 현재, 잘 봐, 이거 더하기 쭉 가가셔서 얘 더하기 얘까지를 뭐 하셔야 돼? 얘를 합을 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얘를 합을 구하는 건데 잘 봐. 모든 총계수 합이지. 근데 총계수 합은 사실 아니지. 왜? 상성을 제외했습니다. 근데 여기 상성이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뭐라고? 상성이 있을 겁니다. 상수를 그러면 뭐 하셔야 돼? 얘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원래는 상수항 포함 총 계수합은 이거 x가 뭐일 때야? 1일 때여서 지금 파란색으로 쓰는 얘랑 보라색으로 이 총 합은 그냥 f에다 뭘 때려본 결과야. 여기다 1일 때려본 결과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상수를 뭐 하셔야 돼? 제외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상수는 뭐가 되냐면 그냥 여기 1일 거 아니야. 따라서 잘 봐. 여기다 1 대입하고 1 뺀 게 답입니다. 근데 애들이 보면 여기 제곱까지가 f입니다. 따라서 1을 대입한 순간 7 제곱이어서 그럼 몇이 되는 거야? 그냥 49 빼기 1이어서 답 48입니다. 이거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알겠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갑시다. 몇 번이냐면 9번 갑시다. 9번은 이걸 하셔야 돼요. 물론 기본적인 이제 교과 내용으로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문제를 보시면 x제곱 마x 마 1은 땅이라는 현재 두 근을 뭐라 했어? 알파 베타를 했고요. 다음 얘기는 뭐냐면 알파의 몇 승을? 5승과 베타의 5승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을 작성하시오야. 근데 이 2차 방 작성할 때 이제 이 정도 말로 할게요. 이제 어차피 자막 뜰 겁니다. AI 기술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글은 최강입니다. 물론 지금 미장이 박살나고 있지만 잘 보세요. 2차 방 작성 가능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 근을 깔끔하게 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두 근의 합과 곱을 할 때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걸 두 근으로 2차 방 작성하시오야. 그럼 너네가 뭘 생각해서 괜찮냐면 그냥 이거의 뭐 각각을 구하기보다 이거의 합과 곱을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알파의 5승 더하기 베타의 5승, 이 뭔지 구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알파의 5승, 베타의 5승, 이 합과 곱을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제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해. 쫄지 말고 자신감 가지라는 거는 이제 수업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두 문자의 합이 나와 있고, 이건 개념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문자의 합이랑 두 문자의 곱이 나와 있어. 얘랑 얘를 만약에 문제에서 알고 있다면 쫄지 마시고요. x의 n승 더하기 y의 n승 판단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n승이란 거는 n이 뭐 1이건 2건 3이건 4건 5건 6건 7이건 다 판단 가능합니다. 따라서 얘네 둘로서 얘를 판단 가능합니다. 알겠지? 따라서 현재 여기서 근계감 털어버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로서 합이 1, 곱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럼 100%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5차의 기본적인 판단은 3차 곱하기 2차로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제 설명이 이겁니다. 5가 나왔기 때문에 좀 그나마 비교만 합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5가 아니라 뭐 11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산치기 진짜 개빡칩니다. 따라서 11 같은 거 나와도, 즉 지수가 졸라 커도 빨리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현재 이걸 하셔야 돼요. 갈게. 요 식 있지? 그럼 얘를 뭐라고 쓰냐면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얘를 피보나치 특성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럼 피보나치 특성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제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자, 수열은 숫자들의 나열을 이제 규칙성 있게 좀 이제 체킹하는 건데 무슨 생각이냐면 피보나치 수열이란 일단 점화식은 이웃항의 관계식입니다. 잘 봐. 피보나치 수열이 이렇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n 더하기 2번째 항은 바로 직전인 n 더하기 1번째 항 더하기 fn번째 항,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은 그 다음 거의 항이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만약에 쭉 써버린다면 f1,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f3, 그 다음에 f4, 그 다음에 f5, 그 다음에 f6, f7까지 가봅시다. 이렇게 다 있다고 칩시다. 일단 피보나치 수열은 요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잘 봐. 1, 그 다음에 뭐야? 1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두 개 합이니까 2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두 개 합이니까 얘는 3, 얘는 몇이야? 얘는 5, 얘는 몇이야? 얘는 8, 얘는 몇이야? 13.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피부관리 수열인 건데 잘 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하나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를 가지고 x제곱이란 x 더하기 1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양변 x를 곱해버립시다. 그럼 뭐가 돼? x 세제곱은 x제곱 더하기 x가 되시고요. 만약 여기를 1차식으로 바꾼다면 얘가 여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2x 더하기 1 됩니다. 자, 지금부터 1차 계수랑 상수함을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더 써드릴게요. x의 4제곱이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되실 수 있고요. 그럼 역시나 얘랑 얘는 요거 더하기 요거기 때문에 뭐라고 써? 3x 더하기 2라고 쓰십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갈게요. x의 5승이란 x의 4승 더하기 x의 3승이고 요거는 요거 두 개 더하니까 이제 5x 더하기 몇으로 써? 3으로 씁니다. 한 번만 더 하죠. x의 6승은 x의 5 더하기 x의 4승 되시고요. 그럼 두 개 더해버리니까 몇이래? 8x 더하기 몇이야? 5가 됩니다. 그럼 너네가 지금 규칙성을 봐야 돼. 수열이란 제일 좋은 규칙성입니다. 잘 보세요. 2, 3, 4, 5, 6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쭉 자연수로 이제 들어갈 텐데 잘 봐. x의 n승이라고 봅시다. 그럼 지수가 n일 때 x 앞에서 6일 때 8, 5일 때 5, 4일 때 3입니다. 6일 때 8, 5일 때 5, 4일 때 3이에요. 그러면 이 지수랑 그냥 뭐야? n번째 이제 피부나치 수열 한 것 일치하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 그냥 뭐야? f n으로 쓰시면 됩니다. x 쓰시고요. 더하기.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여기 있고요. 얘가 얘고요. 체킹해 드릴게요. 잘 봐. 이 상수항은 바로 직전항이 되시고요. 여기도 바로 직전항이 되시고요. 여기도 바로 직전항이 되십니다. 맞지? 그럼 얘는 그 바로 전 거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바로 직전인 fn-1 쓰시면 됩니다. 알겠지? 따라서 만약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거는 어차피 여기서 두 군의 곱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아무도 의심할 수 없을 텐데 요거를 이제 곱셈공식 하는 것보다 요거에 대한 이제 개념을 알고 있다면 요겁니다. 요거 알고 있다면 잘 봐. 어차피 근이란 거는 대입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파 n승이란 f 뭐야? 알파 5승 갑시다. 알파 5승. 알파 5승이지. 여기 x에다가 알파 넣어도 되는 거야. 근이기 때문에. 알파의 5승 잡으시고요. 그럼 뭐야? 5기 때문에 f 몇? 5. 알파 더하기 뭐야? 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지? 그럼 정리하면 뭐가 돼? 몇이야? f5는 몇이야? 5. 알파 f4는 몇이야? 3 이렇게 되십니다. 그럼 얘가 얘인 건데 얘랑 사실 입장 똑같은 건 뭐야? 베타의 5승이랑 그럼 똑같이 갈게요. 5? 그럼 뭐가 돼? 베타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얘 두 개 더한 게 이거 두 개 합일 거라고요. 따라서 두 개 합해보면 그냥 뭐야? 5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더하기 6 구조가 될 거라고. 이게 요거겠지.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근계간 털어보면 1입니다. 1. 알겠지? 그럼 1 곱하기 5에다가 6 더하기 11입니다. 따라서 얘는 11이고요. 얘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곱셈 공식 하는 거 안 써도 한 방에 다 털립니다. 아시겠죠? 커피 한 잔 먹고. 아우. 칠판이 깨끗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칠판 지우는데 조금 시간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손가락 오른쪽으로 오른쪽 손가락으로 탭을 졸라 때립니다. 갑시다. 몇 번이야? 12번입니다. 12번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개념 설명 또 써드릴게요. 만약 Z가 허수일 때야. Z가 허수일 때 문제 이렇게 이제 나올 때가 있어. 뭐냐면 Z에 관한 식을 제가 F로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시면 막 Z에 관한 수식이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근데 결국 그게 실수라고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풀이법은 제가 제시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풀이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어차피 실수는 켤레를 때려도 값의 변화가 안 생긴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럼 잘 봐. F랑 F에다가 뭘 때려 박은 거? 켤레를 때려 박은 게 값의 변화가 안 생긴다. 이렇게씩 쓰고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렇게씩 쓰고 풀었을 때 풀이가 조금 길어지는 이제 상황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알긴 알아야 됩니다. 왜냐? 아니,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스킬적인 거 쓴다? 그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험치상 이렇게 만약에 식을 썼다 치시면 그 다음은 주로 인수분해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1번 풀이는 뭐 그냥 한번 얘기해 드린 거고 제가 추천한 건 두 번째 풀이입니다. 알겠지? 자, 실수라고 나와버리면 제가 이 실수 값을 그냥 지정하겠습니다. K라고 설정해 버릴게요. 그러면 잘 봐. F를 실수 K로 설정 때려버리면 자, 일단 항상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거는 말로 털어버릴게요. 개수가 실개수일 때 허근은 항상 켤레근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실개수 방정식에서 Z가 허수인데 Z가 근이야. 그러면 Z 봐도 근입니다. 켤레 관계로서. 잘 봐. 그럼 이렇게 만약에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이거야. 설정한 다음에 방정식 관점을 해석합니다. 잘 보세요. 방정식 관점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인 거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Z랑 Z바가 근이다. 그리고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근궤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현재 이런 문제 풀이는 제가 현실적으로 학교 시험은 늘 강조한 빨리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푸시는 거는 두 번째 풀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풀이로 가겠습니다. 야, 가봅시다. 문제는 실수가 아닌 복수 Z니까 말 그대로 Z가 뭐인 거냐면 Z가 허수입니다. 이 문제는 허수인 상태에서 뭐냐면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로 나왔습니다. 그걸 통분시켜 버릴게요. Z 더하기 Z분의 1이 통분 때려버리면 Z분의 Z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실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얘를 그냥 K로 때려박겠습니다. 실수 설정입니다. 다음 얘기는 말로 할게요. Z분의 1 더하기 Z제곱분의 1 이거 합이 또 실수입니다. 따라서 그것만 통분시켜버리면 Z제곱분의 몇이 되냐? 통분시켰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여기 통분시키니까 Z 더하기 몇? 1 대십니다. 맞지? 따라서 얘 역시도 실수인데 뭐 수식이 조금 다르니까 다른 실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K 프라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얘도 실수인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하시오는 얘를 준 다음에 Z제곱 마 1, 그 다음 뭘 구하는 거야? Z 바의 제곱 마 1, 이 값을 구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보시면 잘 봐. 저는 그냥 잠깐 Z를 X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올려버리는 순간 뭐가 되는 거냐면 X제곱 자 마이너스 KX에다가 더하기 1은 빵이라고 놨을 때 여기서 개수가 1, 마키 1, 개수가 올 실수인 건데 해석하시면 여기 X에다가 Z 때려박은 게 얘야. 근데 그때 동호 성립이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근이 Z랑 Z 바라고 해석해야겠지. 맞지? 그러면 잘 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의 X를 잠깐 바꿔버릴게요. 바꾼 상태에서 여기 올려버리는 순간 잘 보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 K 프라임 잘 봐. X제곱 그다음에 넘겨버릴 거니까 뭐가 돼? X 마 1은 빵 됩니다. 근데 역시나 여기다가 X에다가 Z 때려박은 게 등호 성립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근이 Z랑 Z바가 되십니다. 그러면 어차피 얘랑 뭐야? 근이 같기 때문에 같은 방정식이라는 얘기야. 맞냐? 그럼 확인 때릴게요. 봐. 근과 개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건 개수 그 자체가 아니라 뭐냐면 개수의 비가 중요하십니다. 확실한 거는 여기 1이고 1이기 때문에 Z랑 Z 바의 곱이 몇이야? 이거 1입니다. 맞지? 그럼 역시나 예분의 얘가 뭐가 나와야 돼? 1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 프라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K 프라임 마이너스 1입니다. 맞지? K 프라임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마 1, 마 1, 마 1로서 그냥 이 방정식을 어떻게 바꿔도 괜찮냐면 얘를 그냥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양변 막 곱해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주기 방정식을 해서 괜찮지. 알겠지? 3주기 방식을 보기 때문에 잘 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마지막 파이널 풀이는 뭐 그냥 만약 3주기 방식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어차피 얘 근이 z이기 때문에 z 그냥 3주기 방식 합시다. 알겠지? 그냥 잡다하게 이상한 소리 하고 싶지 않아. 뭐 쓸데없이 막 길게 풀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바로 할게요. 뭐 3주기 방식이 뭔지 모른다고 치면 그냥 이 이후 풀이는 아주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풀이가 더 괜찮고요. 갈게요. 잘 봐. 3주기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근은 얘랑 얘가 나오십니다. 이렇게 지정할게요. 알겠지? 근데 잘 봐. 어차피 그러면 얘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기 때문에 얘가 뭐야? z 제곱 대십니다. 맞지?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z 바의 제곱 대십니다. 맞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좀 잘 보세요. 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그냥 얘가 뭐가 되는 거야? z로 바뀝니다. 따라서 z 마 1 곱하기 뭐야? z 바 마 이렇게 됩니다. 이걸 풀어도 괜찮은 거야. 물론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잘 봐. 여기서 최종적으로 z제곱 z 바 마이너스 몇? z 더하기 z 바 에다가 더하기 몇? 이제 1을 구하면 답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가 지금 정리했을 때 어차피 두 근의 합이 뭐야? 두 근의 곱이 1, 두 근은 마이너스 1. 근데 앞에 마이너스 1 있으니까 1 더하기 1 답 몇이야? 3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뭐 얘를 뭐 인수분해 하던가 뭐 하던가 그건 직접 나머지 풀이는 뭐 본인 입맛에 맞게 푸세요. 근데 저는 3주기 방식이든 6주기 방식 떠버리면 그냥 후딱딱 쳐버리겠습니다. 만약 그 후딱딱 치는 게 뭔지 궁금하다면 직접 찾아오세요. 저는 부영 2차 보수관에 있습니다. 갑시다. 다음 얘기는 뭐냐면 13번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내가 뭐라고 했냐면 각 문제마다 빨리 푸는 포인트가 있어. 근데 이런 거를 좀 다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고 다음 13번 갑시다. 13번 또한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여기다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이는 여기서 딱 그림 그리고 답이 나옵니다. 식이 필요 없습니다. 잘 보세요. 13번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너네가 봐야 되는 게 이런 걸 알아야 돼. 만약에 뭐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봅시다. 이 상태에서 직각 수직이겠지. 제가 가로길을 이제 P라고 지정할 거고요. 쓰지 말아야겠다. 자, 얘부터 얘까지를 P라고 할 거고요. 얘부터 얘까지를 Q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지?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잘 봐. 가끔은 이제 뭐라고 이제 나오냐면 빗변의 어느 한 포인트에서 여기에다가 수사발 떨구고 수사발 떨궜을 때 맞지? 여기 이 직사각형 넓이를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버린 순간 학교에서는 이때 막 그때그때 막 칙 때리는 게 아니라 많은 상황과 많은 결론을 알고 학교 시험 빨리빨리 풀기 때문에 이때 이걸 최대 상황은 빗변의 중심일 때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잘 봐. 어차피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이제 도방은 이제 닮은 많이 쓰는데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잘 봐. 여기에 어느 한 점에서 여기다 수발을 떨굽니다. 또 한 번 수발을 떨굽니다. 그러면 너네가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전체 큰 흰색 삼각형이랑 여기 위에 있는 이 노란색이랑 뭔 관계야? 닮은 관계야. 그러면 여기가 P 대 Q, 여기도 P 대 Q입니다. 그럼 비례상수를 뭐 이제 설정해가지고 할 건데 잘 봐. 그러면 여기 가로 길이를 P 알파로 넣을 수 있고 여기 세로 길이를 Q 알파로 넣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파란색 넓이는 가로가 P 알파고 세로를 봐야 되는데 세로는 결국 Q에서 얘를 빼는 거야. 따라서 여기 얘부터 얘까지로 나와 있는 이 길이는 Q에서 빼기 뭐야? Q 알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어? 그러면 잘 봐.
어차피 넓이란 거는 얘 곱하기 얘인 건데 PQ라는 거는 고정된 틀, 즉 상수값이기 때문에 PQ를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때 넓이는 직선 넓이야. PQ를 바깥으로 빼버리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알파 곱하기 1마 알파 구조여가지고 잘 봐. 이렇게 할게요. 알파 곱하기 1마 알파 이렇게 됩니다. 맞지? 그럼 어차피 얘는 고정상수, 그럼 얘가 이제 최대면 되는 건데 얘 최대값을 이제 판단하는 거라서 알파에 관한 이차함수 관점 보겠습니다. 최고차계수가 음수고요. 그럼 위볼이겠지. 위볼인데 그러면 만약 그래프를 따봐. 그래프를 따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치시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겠지. 그치?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얘 센터 포인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최대값은 완전 정가운데인 센터인 언제다? 알파가 2분의 1일 때 나옵니다. 그치? 따라서 알파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P, 즉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P이기 때문에 뭐일 때야? 빗변의 중심일 때입니다. 따라서 빗변의 중심을 그냥 싹 찍어버리고 나서 수발 떨궈버리면 요게 빨간색이 넓이 최대값입니다. 아시겠지? 그럼 빨간색이 넓이 최대라는 걸 인정을 이제 하면 내가 이제 왼쪽으로 이제 그리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도 무방한 거야. 으악! 아시겠지?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문제를 털어버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림 자체가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다 그릴게요. 자, 13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맞지? 자, 여기 길이가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2라고 나왔고요. 밑변이 10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잘 봐.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요거 수발 떨구고요. 수발 떨구고요. 수발 떨궈서 지금 내가 방금 그린 이 직사각형 넓이에 뭘 구하는 거야? 최대값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체킹해 드릴게요. 요 길이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밑변 길이가 뭐라고 나왔냐면 밑변 길이 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수박을 뚝 떨궈서 제가 방금 이 길이를 문제에선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 그럼 잘 봐. 현재 얘는 깔끔한 이런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 그러면 뭐 하시면 돼? 연장 때립니다. 어디랑 연장 때리냐면 여기에서 쭉 연장을 때려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연장을 쭉 때립니다. 맞지? 그러면 이 그림이 아니잖아요? 아니지. 이 그림 맞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기에서 수발을 쭉 떨궈버리면 직각삼각형 몇 개 보여? 2개 보입니다. 왼쪽에 이거 하나, 우측에 하나. 어차피 우측에 있는 것도 빗변 중심일 때는 입장 동등합니다. 따라서 잘 보세요. 나의 목적성은 이제 뭐인 거냐면 넓이가 최대일 거면 여기 빗변에 뭐일 때야? 중심일 때를 이제 구하시면 끝납니다. 맞지? 그러면 상황상 여기 수발을 이제 쭉 떨구고 이 빨간색 상의 넓이가 최대 상인 건데 일단 확실한 건 뭐인 거냐면 잘 봐. 빨간색에서 빗변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을 거고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 뭐 할 거야? 이거 똑같습니다. 따라서 빨간색에서 가로 길이 보시면 얘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뭐야? 전체 10에서 반토막 깎기 때문에 가로 길이는 5입니다. 따라서 일단 5를 체킹하고 시작할게요. 맞지? 그러면 목적은 이 높이 한 보면 되는 건데 높이라는 건 뭐냐면 잘 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 2대 10이면 비율 자체가 1대 몇이야? 5비율입니다. 맞지? 1대 5비율에는 만약에 비율을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조그만 삼각형에서 여기 1대 몇이야? 여기 5비율입니다. 맞지? 그러면 잘 봐. 제가 비율을 여기 5비율로 표기할 거고요. 여기를 1비율로 표기한다면 여기 몇 비율이야? 이게 방금 친 게 4비율이십니다. 그렇지?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봐야 돼. 봐. 원래 문제에서 여기 썼다시피 잘 보시면 원래 문제 언급되어 있던 이 보라색 길이가 5입니다. 근데 여기가 현재 비율이 4대 여기 길이는 몇이야?
5인 거라고. 따라서 요 5 값에다가 여기는 뭘 곱하시면 되겠어? 여기는 5 곱하기 4분의 5를 하시면 얘부터 얘까지 거리 나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반토막 깔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어디를 반토막 까? 여기서 이 길이랑 다시 이 길이 반토막 깐 거지. 맞지? 따라서 제가 지금 체크한 거는 얘부터 얘까지 길이이므로 결국 반토막 까버리면 4분의 20을 또 반토막 까. 그럼 몇이 돼? 8분의 몇이 되는 거야? 8분의 25가 되십니다. 맞지?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뭐 해야 돼? 아, 끝났지?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럼 뭐야? 얘 몇인 거야? 8분의 125가 되시고요. 이 문제는 얘를 S라고 했는데 결국 여기다 몇을 곱해? 8 곱하시면 답은 125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다면 요 식은 요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답은 125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 다음 갑시다. 14번입니다. 14번은 제가 이제 평소에 제 수업 듣는 수강생들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 그 결론을 그냥 알고 있어도 괜찮고 뭐 결론에 도출하는 방법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수강생들이 일단 결론은 일단 무조건 알아야 돼서 결론을 알아야 문제 풀 거 아니야. 학교 시험을. 학교 시험 때 주장창 그때 당시 증명대로 쓰면 시험은 털리는 겁니다. 잘 봐.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의 이제 수학적인 관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하나 더 이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학적 사고는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야 돼. 사실은 이제 물리학도 마찬가지지. 수학 따로 물리 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는 겁니다. 공부 자체가. 알겠어? 자, 가봅시다. 일단 14번 볼게요. 14번은 당신들이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일단은 곱셈 식당이 나오는데 잘 봐. 결론은 이겁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현재 어떤 식이 있어. 이 곱셈공식에서 많이 나온 수식이지. 이 상태에서 만약에 x제곱 마 x 더하기 1이라는 식과의 관계를 본다면 현재 여기는 x에서 x 대신에 x마 1을 대입하시면 이 식이 나옵니다. 알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봐. 여기서 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나와. x마 1 제곱 더하기 1 하면 뭐가 나와? 이게 x제곱 마 x 더하기 1 나오십니다. 그렇지? 근데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뭔 얘기냐면 잘 봐. 결론이야. 요거.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 영상만 본 학생들은 그냥 내가 지금 꺽쇠 치는 초록색 결론만 알고 그냥 문제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평소에 제가 이제 복수평면이나 이것저것 설명 많이 했던 친구들은 추가적인 설명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왼쪽에 쓰는 걸 만약 는빵 써버리면 얘를 제가 3주기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는빵 써버리면 얘를 6주기 방정식으로 내가 이제 일컫습니다. 자, 근데 6주기 방정식과 3주기 방정식을 제가 수업을 할 때 항상 수업하는 패턴이 있어. 그 둘의 관계성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6주기 방식과 3주기 방식의 원을 한 방에 편서 같이 해드립니다. 관계를 보라고. 잘 보세요. 이렇게 할게. 안 돼. 나쁘지 않아. 잘 봐. 제가 지금 그린 원은 반지름 1짜리입니다. 즉 크기가 1이라고 할게요. 자, 3주기 방식이라는 거 지금 하는 거는 그냥 한번 제 수강생들 알겠지? 잘 보세요. 여기 3주기 방식의 근이 이렇게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3주기 숫자 얘네 둘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빵의 방정식이라 하지. 그 3주기 방식입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평각 60도, 평각 마 60도. 그럼 얘네 둘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둘은 제가 6주기 방식으로 써. x제곱 마x 더하기 1은 얘의 방정식 근이라고 했지. 맞지?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이거 봐야 돼. 이 3주기 숫자에서 6주기 숫자가 가려면 평행이동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야? 플러스 1만큼 가셔야 됩니다. 얘도 평행이동 얼마큼 가야 돼? 평행이동을 플러스 1만큼 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3주기 숫자에서 6주기 숫자가 될 거면 평행이동을 이만큼 하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플러스 1만큼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얘기는 사실은 뭔 얘기야? x 대신에 x마 1을 대입하시고요. 맞지? 그래서 저 생각이 이제 이런 복수평면에서 숫자들을 관계로도 이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굳이 확인해드리면 얘가 지금 쭉 그었을 때 원점 대칭 관계? 얘도 뭐야? 원점 대칭 관계? 제가 반지름 1이 할지 얘 각도 60도입니다. 6주기 숫자는. 그래서 만약 수발 떨궈버리면 60도 그 다음에 90도, 30도 1대 2대 루트 2. 그럼 요 길이 몇? 2분의 1, 이 길이 2분의 루트 3. 마찬가지겠지. 제가 3주기 숫자는 평각 120도, 즉 3분의 2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쭉 떨궈버리는 순간 여기서부터 요각이 현재 120도입니다. 따라서 여기 좌측에 있는 요게 60도이기 때문에 1대 2대 루트 3. 그럼 여기가 2분의 1인데 마 2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루트 3 길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잘 보세요. 개념이고요. 이렇게 나와요. AX를 문제에서 9x제곱의 다음 얘기 뭐냐면 더하기 3x 더하기 1로 얘기했고 다음 bx는 뭐라 얘기했냐면 얘가 9x제곱 마 3x 더하기 1로 얘기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3x근하고 3x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개를 한 방에 뭐라고 이제 표기할 거냐면 3x를 t로 치환 때리겠습니다. 알겠지? 3x를 t로 치환 때리면 문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a't로 바꾸겠습니다. 맞지? 그럼 얘가 뭐가 돼? 뭐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 대십니다. 마찬가지로 b't를 제가 새롭게 지정한다면 b't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t제곱 마 t 더하기 1 대십니다. 그럼 얘랑 얘랑 관계성을 보시면 좋다고요. 관계성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잘 봐. 여기 대신에 t 말 대입한 게 뭐야? t 말 대입한 게 b't일 거 아니야. 따라서 너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잘 봐.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잘 봐. 뭘 생각하는 거냐면 결국 A에서 프라임 T 마 1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B 프라임 T 이거다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자, 가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봐. 자, 문제에서 구하시오는 A 3분의 1 곱하기 뭐야? A 3분의 2 쭉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A 3분의 13까지 하라고 나와 있고 다시 분모에 뭐가 나와? 분모에 나온 수식은 B에다가 3분의 1 곱하기 B에 3분의 2 쭉 해서 어디까지가? B에 3분의 13까지 갑니다. 뭐 얘를 구하시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제가 A 프라임, B 프라임 바꿨지 구조 자체를.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X의 3분의 1 넣으라는 얘기는 X 3분의 1이면 T는 1입니다. 그럼 얘는 T가 1일 때고요. 그럼 T가 2일 때 T가 13일 때입니다. 맞지? 따라서 이렇게 할게요. 문제를 보시면 A 프라임 뭐야? 1 곱하기 위에 분자야. A 프라임 1 곱하기 A 프라임 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가? A 프라임 13까지 가시는 게 분자입니다. 근데 분모를 잘 봐. 얘 역시도 B 프라임 1일 거고요. B 프라임 1, B 프라임 2. 근데 잘 봐. B 프라임 1이라면 T가 1일 때여서 B 프라임 1이란 A 프라임 빵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하나씩 밀게요. B 프라임 0으로 쓰겠습니다. 왼쪽에. 곱하기. 그러면 얘는 뭐가 돼? B 프라임 2인 건데 B 프라임 2라는 거는 A 프라임 1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A 프라임 뭐? 1로 아니지. 큰일 날 뻔했네.
A 프라임 0으로 쓰실 거고요. A 프라임 1로 쓰겠습니다. 쭉 가서 그럼 A 프라임 13이랑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A 프라임 12가 될 겁니다. 왜냐면 B 프라임 13은 A 프라임 뭐야? 12랑 똑같기 때문에. 맞지? 약분 치는 구조인 건데 어차피 여기서 약분이 싹싹 다 되면 얘랑 얘 약분, 뭐 얘랑 얘 약분 뭐쭉 가셔가지고 얘랑 약분 되겠지. 맞지?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 얘랑 얘만 남습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어차피 A 프라임 0이라는 거는 여기다 뭐 때려가면 돼? 0 넣으시면 1이고요. 맞지? 그럼 1은 안 쓸게요. 1 쓰자 그냥. 여기다가 이제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13 때려봤기 때문에 13 때려보면 뭐야? 13의 제곱 더하기 뭐야? 13 더하기 뭐? 1 하시면 답입니다. 알겠지? 뭐 이런 거 관계 좀 잘 보시면 좋습니다. 관계 보셔야 됩니다. 다음 갑시다. 역시나 15번을 해주는 거는 노멀하게 풀어도 좋긴 하지만 이 도형의 방정식은 이제 공통수학 투능이지만 사실은 막말로 이제 많이 알아서 빨리 풀면 좋은 거 아니야? 적게 알고 느리게 풀 거야? 당연히 많이 알고 빨리 푸는 게 좋지. 얘기했다시피 저는 오픈 강좌의 컨셉은 무조건 문제풀이가 아니라 문제 하나당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장황한 개념을 설명하고 싶은 건 아니고 장황한 개념 설명해야 된다면 본 수업을 오셔야 됩니다. 알겠지? 갑시다. 15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15번 문항 쓰기 전에 일단 개념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스튜어트 정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단 스튜어트 정리랑 공통수학 2에 나오는 중선 정리라는 개념의 일반화입니다. 중선 정리 되게 특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에 딱 찍어버리고 중선을 그는 거기 때문에 중점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요. 중점이 아닌 뭐 이거 여기저기 찍을 수 있잖아. 그렇게 여기저기 찍을 수 있는 일반론이 이제 스튜어트 정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선 정리의 일반화입니다. 자, 일단 길이 관계를 이제 보시는 거야. 잘 보세요. 어떤 길이 관계를 볼 거냐면 제가 이제 표기상 m이랑 n을 쓸 건데 학생들이 이제 문제집을 막 풀다 보면 뭐 m이랑 m 대 n 이제 비율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비율로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쓰는 m과 n은 실제 길입니다. 알겠지? 잘 보세요. 내분선을 그었어. 근데 이제 이 포인트가 중점에 찍히면 중선 정리인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할게. 요거랑 요거의 길이 관계식을 쓸게 스튜어트 정리고요. 이 증명은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코사인 법칙 지금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잘 봐. 이 길을 m, 이 길을 n, 그 다음에 얘를 뭐 x, 얘를 y, 그 다음에 얘를 k라고 합시다. 내분선 길이를. 이때 관계식은 뭐가 나오시냐면 잘 봐. 여기에서 이렇게 y에다가 곱하시고요. x에다가 이렇게 n을 곱하시면 됩니다. 맞지? 근데 곱하는 과정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차피 우리가 주로 x 먼저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n 곱하기 x제곱 여기다가 얘 제곱 곱하셔야 됩니다. 다시 더하기 뭐냐면 m 곱하기 y제곱 이 값이 이제 뭐가 된 거냐면 m 대 n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비율이 아니라 실제 길이입니다. 따라서 밑변의 총 길이 즉 m 더하기 n에다가 곱하기 뭐냐면 이 두 길이의 곱 더하기 이 내분선의 길이의 제곱 이게 스튜어트 정리입니다. 알겠지? 근데 중선 정리는 당신들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여기서 m과 n이 뭐 할 때야? m과 n이 같아버린 상황에 이제 중선 정리입니다. 그래서 뭐 같아버리면 굳이 뭐 얘를 그냥 다 m으로 바꾸시고요. 얘를 m으로 바꾸고 얘를 m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맞지? 그러면 이거 나옵니다. 중선 정리. 이거는 뭐 직접 해보십시오. 알겠어? 자, 가봅시다. 문제에서 이제 풀 거는 몇 번이냐면 15번인 건데, 뭐 여기서 해결? 되겠다. 갑시다. 자, 10번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를 씁니다. 근데 뭐의 방정식이냐면, x제곱의 마 8x에다가, 잠깐만. 마 8x에 더하기 14는 빵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A, B랑 B, C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문제를 제가 이제 한번 그려드릴게요.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따라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 P고요, 여기가 B, 여기가 C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A, P길을 베타라고 지정했고 얘를 알파라고 지정했고 요거 길이 똑같습니다. 문제에서 언급하신 거 보면. 그럼 얘 역시도 뭐야? 알파입니다. 맞지? 자, 문제는 이걸 얘기했어. 이 상태에서 목적은 뭐냐면 PB랑 PC를 두고 하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얘랑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뭐라 했냐면 얘를 2분의 1 x제곱 그 다음 뭐야? 더하기 mx 더하기 n은 빵이라 했고요. 이 타이밍에 n의 제곱값 구하시오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표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걸 이제 쪼갤게요. 제가 P부터 B까지를 제가 P라고 할 거고 얘부터 얘까지를 Q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C는 뭐가 되는 거야? PC는 P 더하기 Q가 될 거라고요. 맞지? 그럼 여기서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의 두 근은 그냥 스몰 P랑 이 값이 두 근입니다. 근데 어차피 N값 구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 타겟팅 분명하셔야 돼요. 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개의 곱이 중요하십니다. 맞지? 그래서 현재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P 곱하기 P 더하기 Q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정리하시면 2n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는 n제곱 구하는 거여서 얘 구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일반적으로 푼다 라고 하면 어떻게 풀겠어? 일반적인 풀이는 물론 스튜어트 정리가 이제 교육과정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지울게요. 그냥 일반적인 풀이를 이제 가이드를 쳐드리긴 할게요. 근데 그렇게 풀진 않고 어떻게 하는 방향성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냐면 잘 봐. 여기에서 수납을 떨굽니다. 맨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납을 쭉 떨궈가지고 그냥 피타를 졸라 조시면 됩니다. 여기 직각삼각형, 여기 직각삼각형 피타 졸라 조지면 관계식 나와서 풀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풀죠. 잘 봐. 얘에서 얘 제곱을 곱합니다. 따라서 그럼 뭐가 돼? P 알파 제곱 더하기 여기 Q에다가 베타 제곱 곱하십니다. 그럼 뭐야? Q 베타 제곱 이 값이 뭐야? 밑에 총합은 P 더하기 Q입니다. 맞지? 그 다음에 뭘 곱하셔야 돼? 이거 두 개 곱 P, Q 가운데 내분선 길이마저 더하기 알파입니다.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제낄 건 제낄게. 잘 봐. 좌측에 P알파 제곱인데 여기서 이제 항이 4개라고 보시면 P알파 제곱이 얘가 나와요. 얘가. 그럼 얘를 뭐야? 그냥 제거합니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곱수 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천천히 쓰면서 할게요. Q베타 제곱 있고 좌측에. 잘 봐. 그러면 여기다가 얘랑 얘 곱하시면 P 제곱 그 다음에 Q. 맞지? 그다음 얘랑 얘를 곱하시면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P Q 제곱. 그럼 얘랑 얘 곱하면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더하기 Q 알파 제곱.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돼? Q가 모든 항에 곱해졌기 때문에 Q를 다 쌩깝니다. Q 하나 날리고요. Q 날리고요. Q 날리고요. 얘 하나 날립니다. 맞지? 그리고 알파 제곱을 넘깁니다. 그러면 C 그냥 한 큐에 털려요. 베타 제곱만 알파 제곱이 현재 뭐가 되는 거야? 얘랑 얘만 남았지. 그럼 얘가 뭐야? 요겁니다, 사실. 따라서 얘 P 곱하기 뭐가 돼? P 더하기 Q 값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 목적은 얘만 하면 된다 했잖아. 결국 그건 뭐야? 얘 하면 끝입니다. 요게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쓸게요. 두 근합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8 되시는 거고요. 베타만 알파라는 건 두 근의 차로서 할게요. 어차피 최고차에서 1이기 때문에 분모 쌩까겠습니다. 그럼 루트 64 마이너스 56이기 때문에 루트 8로 써. 2루트입니다. 맞지? 그럼 곱해보면 뭐야? 16루트 2가 나오십니다. 따라서 16루트이기 때문에 그럼 n값이 뭐야? 8루트 2로서 답은 128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다음 갈게요. 차근차근 갈 거기 때문에 16번 가겠습니다.
자, 칠판 정리 깔끔하게 다시 했고 가보자. 탭 눌렀을 거라 믿습니다. 가보자. 16번입니다. 16번에서는 이거 2차 비관계로 빨리빨리 해야지 식 거의 없고 그림 그리고 답 나옵니다. 근데 2차 비관계는 제가 지금 수업 때 이걸 설명을 하기가 좀 그래. 물론 오래 걸리는 설명은 아니지만 만약에 필요하죠. 2차 비관계 설명 필요하신 분 있으면 밑에 만약에 댓글 쓰시면 제가 거기 따로 이제 추가 영상 따로 2차 비관계 개념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밑에 쓰시면 요청하시면 제가 그것만 따로 찍어가지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걸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설명을 제가 이제 학생들이 웬만하면 제 수업을 다 들은 상태여가지고 이걸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갑시다. 최고참계에서 절대값이 1입니다. 그러면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잘 봐. 최고참계수의 절대값이 1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 말은 뿔마 1이야. 근데 그게 F랑 G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 문제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식을 보기 전에 일단 상황 그림을 먼저 보고 갑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에서 F0이 4야. 맞지? F0이 4면 제가 이쯤 찍겠습니다. 알겠지? 여기 4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X축의 양의 방에서 만난 두 점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어.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F가 만약에 위볼인데 이 두 점 지나면서 얘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F는 100% 뭐야? X축 양의 방에 두 점 만나야 되기 때문에 100% 아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럼 얘가 F입니다. 그럼 F는 뭐야? 최고참계수가 절대값이 1이고 심지어 1인 거야 그냥. 근데 만난 두 점 A, B를 했을 때 얘네 두 개의 길이가 2루트 2여서 여기서 반토막 쭉 까버리는 순간 얘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루트 2라고 문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최고참계수 1이기 때문에 이 격차 여기서 쭉 수발 떨궈봐. 맞지? 그러면 요거의 제곱에다가 최고참계수의 절대값이 1이어서 제곱하면 2, 곱하면 1. 따라서 뭐야? 여기 얘부터 얘까지 이 격차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세로를 긋는 얘는 2인 겁니다. 따라서 X축에서 이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긋는 요 라인은 상수 라인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라인입니다. 맞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맞지? 그 상태에서 이제 뭐냐면 F랑 G가 같은 걸 축으로 하신다 했습니다. 그럼 축이라는 거는 뭐 너무 이제 특별한 라인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 판서하면서 색깔도 가끔은 색깔 고민 많이 하는데 흰색이 메인이고 사실 특수하지 않은 건 파란색으로 갑니다. 왜냐면 색깔 구분이 어차피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가봅시다. 얘가 이 상태에 나와 있고 자 축이 얘야. 둘 다 F랑 G랑. 그러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 봐. G는 일단 어디 지나? 0이 지납니다. G가 0,0을. 자 만약에 이제 이걸 가지고 다음 이제 박스 밑에 조건 가지고 이제 G가 위볼이냐 아볼이냐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fx에서 더하기 p라는 것과 이제 뭐야? 어떤 상수 라인인 k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gx라는 그래프에서 평행이동을 이제 y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마피만큼 해가지고 k라는 라인과의 교점. 근데 여기 나오는 실근계수랑 여기 나오는 실근계수가 뭐야? 실근계수가 일치한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일치하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본 문제는 여기 값이 정수라고 나오는데 이거 뭐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변형도 잘 보셔야 돼요. 원본 문제랑 이제 항상 비교 분석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요 K가 실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지? 그 실수 K가 몇 개? 유의를 한 개입니다. 그 한 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실수라는 말과 그 한 개란 말 때문에 F랑 G가 하나가 100% 아볼인데 G가 무조건 위볼이라는 결정이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잘 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F라는 그래프는 이제 아볼의 상태에서 이 P만큼 Y축 방향 평행 이동하라는 얘기고 G는 이 P만큼 평행 이동하시오 얘기야. 어차피 이거는 Y축 방향이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F랑 G랑 얘 축이 바뀌지는 않을 거야. 축은 그대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얘를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자, 그냥 색깔 구분 없이 가겠습니다. 이게 F랑 G의 위치 관계가 체크를 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1번 상황은 뭐인 거냐면 1번 상황은 둘 다 아볼일 때, 따라서 둘 다 최고참 계수가 뭐일 때? 1일 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축이 이런 상태에서 색깔 구분 없이 갈게요. 어차피 F가 뭐 요거랑 요거랑 겹칠 수도 있겠지. 겹친다고 해버리면 무조건 식을 항상 일치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안 볼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어. 뭐 하나가 조금 더 위로 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가 조금 더 아래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지? 뭐 F라 뭐가 얘인지 구분 안 했습니다. 사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게 뭐인가 하면 잘 봐. 이렇게 만약에 돼 있을 때 이렇게 그으면 둘 됩니다. 왜? 잘 보세요. 둘. 맞지? 근데 이거 문제가 유일을 한 개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 한 개가 아니라 졸라 많습니다. 이렇게 그어도 뭐야? 하나, 둘, 두 개. 하나, 둘, 두 개. 그러면 이거 뭐야? 졸라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K 값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하나는 최고참 계수가 1, 하나는 최고참 계수가 음수, 즉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는 위볼, 하나는 아볼인 건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거 역시도 개념 설명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미리 그냥 말씀드릴게요. 모든 이참수끼리는 닮은 관계입니다. 근데 만약에 닮은 관계인데 절대값이 최고참계 절대값이 일치해버리면 두 이참수는 합동구조예요. 합동구조라는 얘기는 잘 봐. 만약 합동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교육과정 내부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나오잖아. 합동이면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깔끔하게 표기해집니다. 대칭이동으로 이동이라는 거는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동으로 깔끔하게 일치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럼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대칭이동 또는 평행이동 한다는 얘기는 어떤 대칭의 중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대칭의 중심이란 건 뭐 어떤 점대칭을 봐야 되고 지금 설명 편하게 선대칭 관점으로 설명했습니다. 잘 봐. 만약에 얘가 최고참 계수가 양수로서 뭐 A라고 봅시다. 맞지? 그러면 잘 봐.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쭉 쳐서 이렇게 해놨다고 칠게요. 그럼 제가 얘를 최고참 계수를 마이너스 A로 보겠습니다. A가 양수입니다. 맞지? 이 두 그래프는 깔끔하게 포개어집니다. 왜? 이거 절대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일치되냐? 라고 했을 때 대칭이동을 한 방에 일치할 수 있겠지. 그럼 대칭이동 상황은 뭐야? 여기 라인에 대해서 대칭이동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어떤 점대칭의 기준인 점으로 봐도 괜찮긴 해요. 근데 지금 설명에 좀 이해를 쉽게 하게 해드리려고 얘가 대칭이 뭐야? 기준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대칭 기준에게는 거리 똑같이 반대로 보낸다 마인드여서 얘부터 꼭점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얘부터 얘까지 거리가 똑같습니다. 점직거리는 무조건 수직거리입니다. 맞지? 그럼 마찬가지로 대응점이 뭐 얘가 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봐도 괜찮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점이 요거 거리 똑같이 반대로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상황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본다면 잘 봐. 최고참계에서 절대값이 1로 똑같습니다. 맞지? 근데 얘를 지나면서 G는 위볼입니다. 알겠어? 근데 위로볼로 갈 텐데 이렇게 해볼게요. 저기다가 이제 안 그리고 얘가 현재 뭐야? F입니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4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어? 여기 0이 있어요. 맞지? 4라인, 여기 0라인 있습니다. 맞지? 근데 위볼일 거 아니야? 축이 100% 뭐야? 축은 무조건 이 파란색으로 일치하십니다. 그러면 잘 봐. 얘를 지나면서 위볼이기 때문에 그래프 상황이 어떻게 나오시냐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십니다. 맞지? 그럼 잘 봐. 얘가 현재 G야. 최고참계수 1, 최고참계수 마이너스 1. 대칭 관계지? 그럼 대칭 기준이 뭐겠어? 대칭 기준이 얘이십니다. 이게. 아시겠어? 근데 그럼 잘 봐. 꼭점의 y좌표가 바로 털려요. 왜? 여기 아까 라인이 뭐였어? 요 라인이
마이너스 2란이었습니다. 그치?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좌측에 썼던 것처럼 4고 0이기 때문에 여기 현재 이 둘의 센터 포인트가 몇이 돼? 대칭이 주는 y가 2입니다. 4와 0의 센터.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길이는 얘 길이가 4가 나와요. 맞지? 그럼 여기도 뭐야? 4가 되셔야 됩니다. 따라서 2에서 4를 추가하기 때문에 G의 꼭점의 y좌표 그냥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시는 겁니다. 맞지? 그럼 잘 봐. 이렇게 할게요. 끝났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얘 꼭점 좌표는 마이너스 2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까지니까 꼭점 y좌표가 P 됩니다. 평이동한 결과야. 그럼 얘는 원래 뭐였어? 꼭점 좌표가 6이었습니다. 따라서 6에서 P만큼 이동하니까 얘는 6 마이너스 P가 되십니다. 이렇게 되십니다. 맞지? 그럼 저 보라색이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 건데 이 타이밍에 이제 P만큼 평이동을 막 해가지고 요게 돼야 돼, 요게. 근데 상황을 볼게요. 하나가 위볼, 하나가 아버리지. 상황상 3개가 나오십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안 되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진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치시면 자, 만약에 위치 한개가 평이동한 결과물이야. 잘 봐.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그어도 몇 개인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둘씩 되시고요. 이렇게 돼도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 둘, 하나, 둘 됩니다. 그러면 K값이 유일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 뭐냐면 실근 개수가 0개, 0개로 이제 같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잘 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안 만나는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둘 다 빵, 이렇게 되면 뭐야? 둘 다 빵 됩니다. 따라서 K값이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럼 뭔 얘기야? 이 문제는 깔끔하게 뭐 하시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꼭점이 접하는 포인트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게 상황입니다. 따라서 요 마이너스 2 더하기 P랑 6마 P가 평이동으로서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걸 요구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그러면 결국 요 포인트가 꼭점 y표 일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끝입니다. 마 2 더하기 몇이? P라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6마 P다 라고 푸시면 P값은 그냥 4입니다. 자, 설명을 정말 천천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갑시다. 서답형 4번, 5번, 6번입니다. 제발 좀 지울게. 4번은 그냥 마지막 계산 안 하고 그냥 하는 방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4번 자체가 첫 번째 영해차 모의사에서 설명했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해, 저거를.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손가락에 쥐 날 것 같다. 졸라 지워댔더니. 가보자. 이제 드디어 서답형입니다. 4개인데 제가 이번에 세팅하면서 서답형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실수하는 포인트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잘 봐. 만약에 어떤 복소수 Z, 복소수를 했습니다. 복소수 Z라고 해버리면 애들이 이제 맨날 이제 허수 단위를 이제 허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얘를 Z를 이제 허수로 생각하고 푸는 경우가 있는데 복수사를 만든 실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Z 더하기 Z 바가 0이라고 나와버리는 순간 이 얘기는 만약 if Z가 만약에 이렇게 잘 안 쓰는데 A 더하기 B I라고 했을 때 이 말뜻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2A가 0이라는 해석이므로 그냥 실수부가 뭐다야? 0이라는 해석입니다. 알겠지? 그럼 실수부가 0이야. 그럼 순허수야? 아니지. 이 말은 잘 봐. 실수부가 0이라고 나왔을 때
그냥 순허수다라고 안 큰일 나고요. 그럼 Z가 그냥 뭐인 거야? BI라고 하셨을 때 이때 상황 자체가 두 가지가 나오십니다. B가 0이야. 그러면 그냥 뭐야? Z가 그냥 실수입니다. 근데 뭐야? 0으로서 실수입니다. 애들이 요거를 조금 간과해. 근데 만약에 네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이게 0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Z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순허수인 거지. 당신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수식이 나오면 애들이 요거는 이제 생각 잘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한 거야? 요거까지 한번 염두를 항상 해두라는 얘기야. 보통 여기서 실수 개 많이 납니다. 알겠지? 자, 갑시다. 문제 4번에 보시면 다음 조건 Z가 복소수 Z입니다. 따라서 문제 나와 있는 얘기가 Z가 마 Z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럼 뭘 봐야 돼? Z 자체가 예인 경우랑 예인 경우 수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잘 봐.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 얘 역시도 방정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문제가 Z제곱 더하기 이거일 때야. Z제곱에다가 이제 K제곱,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3K 더하기 몇? 더하기 아닙니다. 더하기 아닙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K, 그 다음 몇이야? 마4. 그리고 Z. 다음에 더하기 K제곱에 더하기 2K. 그 다음에 마8. 이건 빵인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주어진 식을 방정식으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식이 Z가 아니라 X제곱 더하기 K제곱 마 3K 마 4 X 그 다음에 더하기 K제곱 플러스 2K 마 8은 빵이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 Z다 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해석하면. 근데 잘 봐. 얘를 첫 번째 1번이랄 거고 좌측에 있는 거 얘를 2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1번일 수도 있지. 1번에서 Z가 빵이야. Z가 빵이면 한 근이 0이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Z가 빵이야. 그럼 1번 경우에서는 그냥 뭘 확인하면 돼? 1번 경우에서는 뭘 체크하시는 거냐면 잘 봐. K제곱 더하기 2K 마 8이라는 게 뭐인 거야? 0인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야지 되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어? 그래서 이걸 확인하면 돼. 확인하면 K에다가 더하기 4. 그 다음 뭐가 돼? K마 2가 돼서 K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마 4랑 2가 나오십니다. 맞지? 근데 이번 경우는 이제 뭐인 거냐면 잘 봐. 제가 이제 0회차 수업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허수라고 얘기해버리면 만약에 어떤 꼴로 보이는 거냐면 이렇게 볼게요. 어떤 K로 쓰면 헷갈리겠다. 순허라서 그냥 여기 썼던 것처럼 BI로 써요. BI 꼴. 근데 B가 뭐야? 0이 아니겠지. 자, 실계수일 때 얘가 근이면 당연지사 모두 근인 거야? 만약에 잘 봐. 실계수일 때 BI가 근이면 모두 근이야? 마 BI도 근입니다. 그래서 켤레가 늘었어. 그럼 봐. 만약에 이번 경우는 순허수가 근이 나와버리면 얘도 근이기 때문에 두 근하면 100% 뭐야? 100% 0입니다. 합은. 따라서 이번 경우는 첫 번째 뭘 확인하셔야 돼? 여기 두 근의 합인 얘, 즉 요 X계에서 0인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K제곱 마 3 얘가 뭐인 거? 0인 거 확인하셔야 돼요. 따라서 K 마 4 그다음 K 플러스 1 얘를 보시면 K 값이 뭐야? K 값이 4랑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끝이 아니지. 왜? 잘 봐. 제가 이때 마지막 설명 포인트는 뭐였냐면 얘가 만약에 근으로 갖는다면 항상 어떤 꼴이 되냐? 잘 봐. X제곱에 합은 빵이기 때문에 X계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보실게. 얘에서 그냥 이어 쓸게. B제곱은 0 이런 꼴이 되고요. 그러면 잘 봐. 순허수가 근인 2차 방식은 X계수가 빵이고 상상은 100% 뭐다? 양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계수가 빵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셔야 돼? K제곱 그다음 더하기 2K 마 8 얘가 뭐가 돼? 양수여야 됩니다. 만약에 얘를 2차 분식 풀어도 괜찮긴 해. 그럼 뭐가 돼? 결국 K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보다 작고 그 다음 뭐가 돼? K가 2보다 크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만족하면서 얘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범위에서 만족하는 거는 4 가능 마이너스 2 탈락입니다.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요거 되십니다. 맞지? 따라서 3개 다 곱하시면 답은 마 32입니다. 아시겠지? 자, 2개 남았습니다. 5번과 6번입니다. 5번 어렵지 않아요. 잘 봐. 칠판 다 가져오자. 어차피 5번, 6번은 칠판 한 번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자, 서답형 5번은 이게 원본은 모의고사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문제를 변형한 거고요. 근데 그 원본 문제도 그렇고 변형 문제도 그렇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원본 문제에서도 이등변삼각형이 나왔을 때 대처법은 뭐 한다요? 수선의 발을 떨군다가 포인트였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원본 문제는 또 이제 뭐가 나냐면 평행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평행상이 나오게 되면 각이 똑같은 게 나오시면 따라서 각이 똑같은 게 나와. 억각 또는 동의각.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이거 나오면 각 체크하시고 다음 얘기가 닮음 또는 합동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원본 문제고요. 사실 변형 문제는 요거는 유사합니다. 요거는 똑같아요. 근데 굳이 요것도 써도 되긴 돼. 근데 저는 요거를 안 쓰고 그냥 수선의 발을 떨고 가지고 조금 다르게 각 찾아가는 과정을 가겠습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문제를 이제 중간에 뭐 200 공식 써도 되긴 하는데 200 공식 빼고 갈게요. 자, 갑시다. 자, 문제 그리기 이거 좀 짜증납니다. 갑시다. 원본 문제 꼭 풀어보세요. 저거 중요합니다. 망했는데 그냥 갈게요. 자, 여기 현재 뭐가 나오십니다.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맞나?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이지. 둘, 넷, 여섯, 여덟, 오케이. 자, 폭망이다. 잠깐. 폭망이야. 안 돼. 잠깐만. 지금부터 탭을 졸라 때립니다. 탭을 때립니다. 갑자기. 이 정도 가겠습니다.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갑시다. 여기에서 문제를 보시면 얘가 이제 요 4분원이죠. 여기 A 0이고요. B고요. 여기가 뭐야? 여기가 A 나오십니다. 맞지? 자, 그래서 여기 4분원에 이제 반지름을 문제에서 언급한 건 뭐냐면 신경 쓰여. 여기 안 맞아. 반지름 1입니다. 맞지? 밑에도 1이고요. 문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를 C라고 줬습니다. 맞지? C라고 준 상황에서 여기서 여기랑 평행하도록 쓱 이렇게 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포인트를 문제에서 언급한 P라고 줬고, 따라서 문제에서 이제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5, 그 다음에 저기 P,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파란색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셔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지금 썼던 것처럼 요 길이가 몇이야? 1이기 때문에 문제의 목적성은 지금부터 얘부터 얘까지만 구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어차피 요 큰 원은 반지름이 현재 얘부터 얘까지 즉 요거인 원인 거야. 그치? 근데 얘가 원인 점, 얘도 원인 점. 그러면 CA가 문제에서 언급 줬습니다. CA를 뭐라고 했어? 이걸 X라고 줬어, 문제에서. 따라서 얘가 현재 뭐야? 얘가 X이기 때문에 문제의 목적성은 이 빨간색만 따면 됩니다. 근데 빨간색을 구하는 과정도 이거야. 아니, 만약에 직사각형이 있다면 마주보는 대변기를 뭐 한 거야? 이게 똑같은 거여서 윗변을 구한다 마인드가 사실은 뭐야? 아랫변 구한다 마인드도 괜찮습니다. 맞지? 그럼 직사각형 만들기 위해서 뭘 떨굴 거야? 여기서 수발을 떨굽니다.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럼 이렇게 떨궈버려가지고 왜 계속 깨지냐? 자, 떨궈서 뭐 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가서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부터 얘까지 구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또 하나 이제 뭐가 중요하시냐면 잘 봐. 얘가 지금 5부터 A까지가 현재 반지름 몇 자리? 1자리여서 얘도 5부터 C까지 반지름 1입니다. 그러면 얘를 쓱 그어봐. 얘를. 이걸 그어주는 순간 현재 뭐가 되는 거야? 아, 잠깐, 왜 이렇게 갑자기 그림이 이상해지냐? 아, 더 망했어. 아씨. 잠깐. 혹시나 해서 자, 저거 살짝 말라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잘 봐. 요 길이를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현재 잘 보시면 여기 OC 길이도 현재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반지름 1입니다. 따라서 OA 길이 역시 마찬가지로 반지름 1이고요. 맞지? 봅시다. 얘가 반지름 1입니다. 따라서 잘 보시면 이제 좀 지우자. 으아, 또 어긋났다. 욕심부리다 큰일 났다. 야, 그냥 가자.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O랑 C를 쓱 긋습니다. 맞지? 그러면 O랑 C 길이 역시 몇인 거야? 이거 1입니다. 맞지? 자, 그러면 여기 OC가 현재 OAC가 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뭘 떨구는 거야? 수발을 떨구십니다. 따라서 수발을 쭉 떨궈서 여기서 이렇게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 뭐 한 거야? 똑같습니다. 맞아? 그럼 잘 봐. 제가 지금부터 뭘 생각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지금 보라색 삼각형 있지? 여기서 이게 뭔 삼각형이야? 여기 이등변 삼각형, 여기 말 듣고 있네 갑자기. 그림 망하니까. 요게 이제 직각 삼각형인데 얘가 여기를 지금 각을 알파로 놓겠습니다. 여기를. 그럼 여기 뭐야? 베타로 놓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인 거야? 90도인 거야. 그렇지? 근데 또 하나가 어디를 봐도 괜찮냐면 잘 봐. 여기를 봐도 괜찮습니다. 여기 길이를. 그렇지? 그러면 베타고요.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요 각이 알파입니다. 맞지? 그러면 이 보라색 두 개 무슨 관계야? 이게 닮은 관계야. 맞지?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잘 봐. 너네가 지금 목적 자체가 여기를 표현한 거거든.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노란색 길이가 x이기 때문에 여기가 몇이야? 이게 x입니다. 맞지? 근데 여기는 몇이냐면 그럼 여기 몇이야? 여기 2분의 x입니다. 그리고 방금 썼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인 거야? 1인 겁니다.
맞아? 그러면 너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봐. 보라색을 잠깐 그릴게. 여기서 이렇게 왜 갑자기 깨지고 이상하게 그려주고 뭐지? 이 상태를 많이 보신다면 수직이지? 그렇지? 좌측을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보셨다면 봐. 여기 길이가 2분의 x입니다. 그럼 여기가 1이지. 그렇지? 당신들이 봐야 될 거는 여기에서 요 빗변에서 요 길이를 갖다 곱하기 뭐야? 2분의 1x를 하시는 거야. 빗변에서 여기 갔대. 그럼 잘 봐. 얘가 빗변이다. 여기 빗변. 여기 삼각형에서.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만약에 판단하고 싶다면 여기를 판단하고 싶다면 색깔 구분할게요. 여기를 가고 싶다면 여기서 뭘 곱하는 거야? 여기를 곱하기 2분의 1x를 하셔야겠지. 알겠지?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를 h라고 표기한다면 ch 길이가 AH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x제곱입니다. 따라서 잘 봐. 전체 1에서 2분의 x제곱 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길이 여기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기랑 뭐가 똑같은 거야. 따라서 결국 이 빨간색 길이 있지. 빨간색 길이. 얘부터 얘까지. 그렇지? 이 빨간색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1에서 뭘 빼? 2분의 x제곱 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몇이 되는 거야? 여기가 1 빼기 2분의 x제곱 되십니다. 괜찮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끝났지? 자, 넓이 자체는 뭐가 돼? 밑변이 1 곱하기 높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x제곱 더하기 뭐야? x 더하기 1이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몇 가지? 2분의 1까지 하시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x가 언제일 때야? x가 1일 때가 최대로서 1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 합시다. 알겠지? 아, 참 그림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알겠지? 자, 이어서 갑시다. 마지막 뭐야? 사다평 6번입니다. 사다평 6번에선 이걸 하셔야 돼요. 봐.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거 다 지우고 가자, 그냥. 일단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잘 봐. 만약에 제가 실계수 이제 방정식 2차 방정식 작성할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일 2차 방식이라고 칩시다. 알겠어?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실계수야. a랑 c의 부호가 반대라고 합시다. a랑 c의 부호가 반대버리면 이 상태면 판별식인 b제곱 마 4ac가 100% 양수됩니다. 그럼 뭐야? 100%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렇지? 그럼 부호가 반대면 100% 실근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A가 양수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떤 2차 방정식이 허근까지라고 칩시다. 그럼 당신들이 이 말 가지고 바로 뽑아내야 되는 정보는 뭐가 중요하신 거냐면 이 상태에서 뽑아내야 될 정보는 야, 얘랑 부호가 반대면 실근까지잖아. 그러면 일단 부호가 뭐 해야 돼? 100% 같아야 되기 때문에 최고차계수가 양수면 허근까지면 상수항마저도 뭐가 돼? 100% 양수된다고 포인트입니다. 얘가 상수항이 음수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요게 중요하십니다. 갑시다. 자,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거 말로 할게요. 실계수 방정식에서 홀수차 방식, 그러니까 1차방, 3차방, 5차방 이렇게 홀수차 방식은 무조건 적어도 1개 이상의 실근을 갖습니다. 따라서 자 6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fx가 뭐라 나오냐면 x 4제곱 그 다음 뭐야? 더하기 a 더하기 3 x 세제곱에 더하기 몇이야? bx제곱 10 나오십니다. 자, 얘가 현재 뭐냐면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4차 방식이 이제 사실 만약에 3차랑 1차로 쪼개진다고 하면 생각해봐. 만약에 3차 곱하기 1차로 쪼개진다고 해버리면
식은 같고요, 식은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 식은 같지 않는다란 이 맥락은 4차 방정식은 무조건 뭐로 되는 거야? 2차 그 다음에 2차로 쪼개진다가 포인트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2차, 2차 쪼개지는 걸 일단 기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라는 게 현재 뭘 얘기했냐면, 뭐 F라는 게 사실 이렇게 나와 있어. 최고차계수가 1이고, 그 다음에 뭐야? G랑 H를 인수로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 계속 싹 다 실겠습니다. 따라서 F라는 거는 뭐 G 곱하기 어떤 인수, 또는 뭐야? H 곱하기 어떤 인수, 이런 꼴로 인수가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 조건 이렇게 나와요. 인수를 갖고 그 다음에 h를 gx로 나눈 어떤 몫이 있을 건데 나머지가 뭐라 했냐면 마 2x 마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 가봅시다. 잘 봐. 일단 무조건 2차, 2차 쪼개져야 돼. 맞지? 2차 쪼개져야 되는 건데 그러면 잘 봐. 여기 2차, 2차 중에서 H랑 G가 얘는 2차 하나씩 가져갈 거 아니야. 근데 H랑 G가 같을 순 없겠지. 왜? 생각을 해봐. 얘가 현재 최고차계수가 현재 일단은 2차가 되셔야 돼요.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 F가 G라는 것과 H를 인수로 가져요. 무조건 인수되는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뭐 H도 2차고요, G도 2차인 건데 무조건 H랑 G는 다를 수밖에 없겠지. 왜? 같다는 얘기면 마이너스 2x 마 3이라는 게 나머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H랑 X는 G랑 H는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 상태에서 그럼 뭐인 거냐면 최고차계수가 둘 다 G도 X제곱 뭐뭐뭐를 시작한다 했고 얘도 X제곱 뭐뭐 시작한다 나왔어. 최고차계수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2차, 2차고 동차에다가 심지어 최고차계수 1이기 때문에 몫은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그럼 나의 목적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 G라는 거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G를 기준. 그러면 G가 현재 뭐 이렇게 나왔을 때 모르는 건 현재 1차 계수랑 3차 계수 상수를 몰라요. 그러면 얘를 x제곱에다 더하기 뭐 px 더하기 q로 깔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h를 뭐라고 설정할 수 있겠어? h를 여기서 이제 이만큼 빼면 되기 때문에 x제곱 뭐야? 더하기 p마 2x에다가 더하기 뭐야? q마 3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맞지? 자, 봐. 그러면 곱했을 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개수비기 털어버리면 됩니다. 잘 보세요. x제곱 더하기 뭐야? px 더하기 q에다가 내가 지금 쓴 건 g야. 다음에 h 쓰겠습니다. x제곱에 더하기 뭐야? p마 2 x 더하기 q마 3 이렇게 곱한 게 지금 요게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여기 식이 결국 이 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위에 나와 있는 얘가 얘인 건데 상수항이 고정값으로 10입니다. 그러면 상수항은 얘 곱하기 얘로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뭐가 돼? Q 곱하기 Q마 3이니까 Q제곱 마 3Q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10이면 마 10이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Q값이 뭐 나와? Q값이 5 또는 뭐가 되는 거야? 마 2가 나오시는데 Q가 마이너스 2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 허근 나옵니다. 따라서 허근 나오기 때문에 아까 2차, 2차가 각각이 허근 가지셔야 돼요. 얘도 뭐라고? 허근, 얘도 뭐야? 허근이야. 그러면 최고차계수가 1인 양수상에서 이 상수항이 음수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상수항은 100% 뭐일 수밖에 없다. 양수인 5일 수밖에 없다. 알겠지? 그럼 마지막 파이널은 뭐인 거냐면 잘 봐. 여기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얘가 5가 나왔지. 그럼 여기서 확실한 거는 이제 3차 계수랑 1차 계수의 관계가 뭐야? 여기다가 플러스 3하면 얘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다 쓰겠습니다. 3차 계수가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3차 계수는 여기 1차랑 2차 따라서 뭐야? P 그다음에 뭐인 거야? 여기 1차랑 2차 그러면 여기 2P 막 이로 쓰겠습니다. 맞지? 여기 3차 계수고 3차 계수에서 3을 빼겠습니다. 빼기 3을 때려버린 게 1차 계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1차 계수는 여기 상수에다가 요거 그냥 방금 5 나왔지 얘가 5P마 10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P 곱하기 얘인 건데 얘가 지금 5 나왔으면 5 빼기 3에서 2 나오겠지. 그럼 뭐야? 더하기 2P입니다. 아시겠어? 그러면 정리해버리면 여기 2P를 뭐 하시면 돼? 싹 날리시고요.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 10 넘어가면 5가 됩니다. 그럼 5p가 몇이야? 5가 되기 때문에 p 값은 몇이야? 1대십니다. 자, p가 1 나오시고요. q가 5 나왔기 때문에 개수 비교하시면 a 값, b 값 나옵니다. 알겠지? 따라서 개수 비교해버리면 결국 a 값은 뭐가 돼? a 값이란 제가 지금 방금 쓴 얘 값이 현재 1차 개수인 거야. 맞지? 따라서 p에다 1대를 봐. 그럼 7에서 10 빼니까 a가 3이시고요. 맞지? 요 개수 비교해가지고 현재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그냥 해드릴게요. 2차 개수가 b지. 따라서 2차 개수가 b이기 때문에 오늘 주황색을 한 번 놔뒀습니다. 주황색 한번 쓰겠습니다. 마지막에. 요거 싹 다 정리하면 b라는 건 q가 5였기 때문에 5. 얘가 몇이었어? p가 1이었기 때문에 이건 마 1. 맞지? 여기도 5, 여기다. 그럼 더하기 몇? 2. 다시 몇이야? 얘 6 나오십니다. 따라서 제곱하고 더하면 답 45입니다. 와, 1시간 넘었습니다. 중간에 요거 그리면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그냥 정신병이 있는 거여서 어쩔 수 없고요. 그림 이상해지면 약간 멘탈 나갑니다. 자, 그래도 설명에 계산 실수한 건 없고요. 차근차근 영상 다시 보면서 설명 천천히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마지막 2회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